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등기된 상가 매매 시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줘야 하나, 돌려줘야 하나, 이제 이건데요. 그 실무에서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자 환급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 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가 분양계약서를 먼저 이제 봐야 되겠죠. 매도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이제 부가세를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제 환급받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5억 2천인데 어떻게 5억 2천이냐? 토지 3억, 건물 2억, 부가세 2천에서 5억 2천이고요. 요 밑에 제가 이제 그 이 비율을 적어 놨는데요. 요 밑에 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억 나누기 5억 2천에서 57.7%, 2억 나누기 5억 2천에서 38.5%, 그 다음 2천 나누기 5억 2천에서 3.85%. 요거는 부가세 포함 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60%, 40%는 부가세 별도율이죠. 즉 부가세가 없는 걸로 보고 그냥 토지 건물 5억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일단은 요거를 이제 이 율을 알아놔야 나중에 저희가 기준시가 같은 거 구할 때 요게 또 이제 유용합니다. 요걸 일단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당연히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3천, 2천, 200 요렇게 불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부터 6차까지는 중도금 은행 대출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그 60%니까 3, 6, 18, 1억 8천, 1억 2천, 1200. 근데 이제 그 총 대출액은 3억 1200인데 대출은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요 대출 금액에서 1200은 내가 환급 받았겠죠. 은행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잔금도 불입했어요. 30%. 그래서 9천, 6천, 600 해서 600도 환급 받고, 그래서 도합 200, 1200, 600 이렇게 환급 받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양계약서는 이런데 요거를 그냥 자금 출처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정리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게 들어간 내 돈은 요 계약금이랑 잔금이니까 그게 1억 2천, 토지 부분, 건물은 8천, 부가세 800.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이죠. 대출로 들어간 돈이 공급가액이 3억, 그 다음에 부가세 1200. 그래서 은행 돈 3억 1200, 내 돈 2억 800.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내 돈과 은행 돈으로. 내 돈,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가서 나는 800, 내 돈 800 들어간 거 부가세 환급 받았고, 은행 돈 넣어서 1200 환급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용이 복잡하니까 마피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 피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지금은 P가 0인 경우부터, 0인 경우를 하면 나머지 것들도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P가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자가요, 그 이제 아예 그냥 대출 안 받고 아예 난 돈 현금 많아서 그냥 내 돈으로 상가 분양 받았다. 그래서 5억 2천 내고 내 돈으로 5억 2천 내고 2천 부가세 환급 받았다. 그러면 순삭에 들어간 내 돈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근데 이제 포괄량수도가 아니라 이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할 거예요. 몇 년 뒤에 파는데 피가 그 없는 걸로 그냥 나는 이제 그냥 내 돈 들어간 것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내 돈이 5억 들어갔으니까 일단 5억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5억은 받는데 중요한 거는 부가세는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5억만 받으면은 5억에서 내가 부가세까지 내면은 내 실제 그 떨어지는 돈은 4억 얼마, 뭐 4억 7, 8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잖아요. 지금 프리미엄이 피가 없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돈 들어간 것만큼만 받겠다. 그러면 5억과 5억 플러스 부가세 별도로 해서 5억 2천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야지만, 그래서 2천은 내가 받아서 납부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그 2천 다시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 5억 들어가고 나는 매수자한테 5억 플러스 2천을 받아서 2천은 납부하고 2천은 매수자는 환급받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5억 2천으로 계약하면 되고, 요건 조금 이따, 노란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내 돈 2억 들어가고 은행 돈 3억 들어가고 여기 부가세 800, 1200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가 분양가 이 5억 2천만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즉 근데 요 은행 돈은 3억 1200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죠. 보통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고 나머지 이제 내 돈 2억 800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매도자는 은행 돈 3억 1200을 대출받아서 은행 돈 1200을 환급 받았는데 나는 그 채무액은 얼마예요 원래? 3억 1200이죠. 나는 그대로 나는 승계받았다. 아니 얘는 은행 돈으로 돌려받고 왜 나는 3억 1200을 내가 다 승계받냐. 그러니까 너 1200 환급받은 거 돌려달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내가 대출을 승계했다는 뜻은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3억 1200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그 3억 1200을 매매대금으로 주는 거죠. 주고 매도자는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승계 자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즉 대출 승계 요 금액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걸로 봐서 요것도 세금 계산서가 거래되는 거죠. 얘가 환급 받았고 나는 3억 1200을 승계했다고 해서 너 환급 받은 거 돌려달라가 아니라, 요 3억 1200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서 나는 1200을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매도자가 환급받은 돈을요, 환급받은 돈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면요, 그것만큼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거래할 때는. 아니 내 돈 내서 내가 환급받고 나는 매수자한테 그냥 내가 낸 돈만 줘. 근데 부가세는 별도야. 왜? 부가세는 너 환급 받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은행 돈은 했지만 은행 돈 이 대출 승계한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역시나 끄기 때문에 매수자는 그대로 요거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리고 여긴 제가 피가 없기 때문에 요 부가세를 똑같이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요 금액이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냐면, 저희가 분양받을 당시랑 매매할 당시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지나면 이게 그 공시가격이 변하죠. 토지 공시가격, 건물 공시가격이 변하죠. 변하다 보니까 이 분양 당시와 이 매매 당시 기준시가가 달라져서 이 부가세가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요 환급받은 부가세를 그 돌려준다고 이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천을 돌려주냐 아니면은 1200을 돌려주냐 아니면 안 돌려주냐에 따라서 매매 대금이 5억인 경우도 있고 5억 800, 5억 2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게 사실 포괄량수도 때문에 그렇죠. 포괄량수는 이거죠.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5억 2천 불입하고 이제 2천 환급 받았어요. 이제 5억이에요. 포괄량수도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거래해야 하는 게 아니죠.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나 그냥 내 돈 5억 불입한 거 그거만 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매매계약서 5억에 쓰면 좋겠죠. 그럼 딱 맞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실거래 신고하다 보면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5억 2천으로 하게 돼요. 그럼 5억 2천으로 하게 되면 나는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5억인데 2천 환급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매도자는 2천만큼 프리미엄을 얻는 양도 차익이 생기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5억 2천으로 하고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준다고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5억에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약서만 5억 2천으로 썼을 뿐이지
실제 주고받는 정상 금액은 이제 5억이 되는 거겠죠. 5억. 그래서 이제 돌려준다는 표현이 이 포괄량수도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행돈 포함해가지고 5억 2천으로 이제 분양받았는데, 근데 일단은 대출 자체는 무조건 3억 1200을 승계해야 돼요. 승계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계약서를 5억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1억 8,800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은행 돈으로 환급받은 거를 만약에 그 돌려줘라 라고 하면,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5억 800, 그 1200을 제외한 5억 800으로 쓰다 보니까, 매수자는 요 돈만 1억 9,600만, 그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억 2천으로 쓰면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것도 사례를 들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할 때요. 이 환급 부가세 전체 2천 아니면은 은행 대출 부가세만 돌려달라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사실은 9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색깔을 여기 하늘색으로 음영을 칠한 거는 사실은 이게 그 정확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세금계 나서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 그냥 5억 2천 그대로 매매하겠다. 피가 없으니까 5억이랑 부가세 별도로 2천만 줘. 요렇게. 이게 사실은 가장 맞는 계약이겠죠. 케이스 1이. 그 다음에 잘 모르고 케이스 2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너 부가세 2천만원 환급 받았으니까 2천 그 제외한 금액만 그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하자. 즉 5억 2천에서 2천 제외한 5억으로 매매 계약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냥 5억 2천에 매매 계약하고 너 환급받은 부가세 2천 돌려줘.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건 약간 성격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계산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실제 사례로 다 계산 뽑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야, 그 계약금 그 주고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네 돈 낸 거니까 나는 그냥 은행 대출 부가세 1200만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하자. 5억 800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5억 2천으로 매매 계약하고 너 환급받은 부가세 1200원 돌려줘.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6번부터 9번까지는 사업 포괄량 수도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5억 2천에 매매 계약하고 2천은 돌려줘. 요렇게. 아니면 그냥 그 계약 자체를 5억으로 매매 계약하자는 거죠. 5억으로 2천을 차감하여 5억으로 그 매매 계약하는 경우, 요게 맞는 계약인데, 그 케이스 7번이 맞는 계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래 신고를 5억 2천으로 하다 보니 그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케이스 8, 9번은 은행 대출 1200만큼만 돌려줘. 아니면 1200만원 제외하고 매매계약 하자. 이렇게 케이스 1번부터 9번까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요. 등기된 상가는 우리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일단은 매매금액에서 토지 이제 양도 계약 당시입니다.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양도가액을 토지가액 건물가액으로 쪼갤 수 있고, 그리고선 그 건물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됩니다. 아니 세무사님, 이 분양받을 때 아까 그 서두에 3억이랑 2억 2천에서 그 토지 건물 비율만 5억 기준으로 60% 40%면 이걸로 그냥 쪼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건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요, 이 토지 건물 이 비율이 틀려집니다.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계약 당시 요 비율을 알아서 요 양도가액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가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권으로 사서 내가 분양권으로 판다라고 할 때는 요 비율이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 참고로 알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럼 기준시가 어떻게 뽑냐?
라고 할 때 중개사님들이 항상 답답해하죠. 당장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맨날 세무사한테 전화하면 세무사들이 좀 귀찮아한단 말이죠. 이거 돈도 안 되고 이거 뭐 그냥 계산만 맨날 뽑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귀찮고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여기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요 조회 발급 들어가셔서 여기서 기준시가 조회 그래서 건물 기준시가 양도 들어가면 이제 정보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축년도 뭐 구조가 뭐냐 철근이냐 뭐냐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 등등등 넣으면 건물 기준시가가 이제 산출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산출을 일단 하고 토지 기준시가는 간단하죠. 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요렇게 했더니 이제 합한 게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오죠. 요 토지 기준시가 나누기 3억 하면 토지 그 매매 금액에서 그 토지 비율이 62.5%구나. 건물 비율이 37.5%구나. 그래서 최초 분양할 때는 60% 대 40%였는데 토지는 기준시가가 올라가서 비율이 좀 올라갔고 건물은 감가상각등 때문에 비율이 좀 떨어졌구나. 그 매매 당시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혹 요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죠. 분양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 비율은 60대 40이었는데 왜 매매 당시는 이 비율이 다른가요? 이제 요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기준시가는 자꾸 오르고 건물 기준시가는 뭐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양도계약당 시기로 다시 산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62.5, 37.5. 그러면 이제 요 비율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제 토지와 건물 비율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도 부가세 별도율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부가세 포함률을 알아야 됩니다. 포함률. 부가세까지 포함. 그럼 무슨 얘기냐? 부가세 이제 별도율은 알았단 말이죠. 요 금액을 내가 저는 5억이라고 썼지만 뭐든 상관없습니다. 1억이라고 해도 되고 2억이라고 해도 되고 뭐든 10억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저는 5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5억 곱하기 62.5 하면은 5억 중에 3.13억이 토지, 그 다음에 그 1.87억이 건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안분이 되죠. 그럼 이 건물 가격의 10%가 부가세란 말이죠.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은 5억 그 1870만원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요 나온 요 금액을 가지고 부가세 포함률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요? 3.13 나누기 5.187 1.87 나누기 5.187 그러면 부가세 포함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아주 요긴하게 이제 요건 쓸 겁니다. 아주 부가세 포함률은. 그래서 이렇게 별도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금액 아무거나 넣어서 금액값을 정해 놓고 그걸로 부가세 포함률을 구한다. 요렇게까지만 좀 이해하시고 이제 여기부터는요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실제 상가 진짜 나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할 때 하는 분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청하셔도 될 것 시청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서두에 요 정도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할 때는 부가세는 돌려주는 게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이거고 포괄 양수도도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실거래 신고상 부가세 포함해서 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급받은 건 돌려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 9가지 경우를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도자는 아까 분양가는 똑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5억 2천에 지금 그 매매한다는 거잖아요. 분양가 그대로 케이스 1은 그냥 나 피해 없으니까 5억 2천 부가세 포함해서 5억 2천 5억 플러스 부가세 별도 2천 해가지고 5억 2천에 나 거래할게 할 때 그럼 이제 5억 2천으로 하면 좋은데 요게 안분 계산이 틀려진다는 거죠. 양도 당시는 아까 저희가 요렇게 이제 률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부가세 포함률이 그죠? 그래서 3.65%가 부가세 률이기 때문에 5억 2천을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5억 2천에 3.65% 하면
최초는 2000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고. 그래서 토지 건물은 이렇게 부가세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 당초랑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이제 분석해 보면 이거죠. 매수자가 5억 2천을 이제 매매 계약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픽스된 거고, 그 다음에 대출 승계 금액도 픽스가 된 거죠. 대출 승계하니까 3억 1200도 픽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08억이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공급가에 부가세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죠. 요 비율대로 해가지고요. 쪼갤 수 있고. 그래서 대출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 1138만원, 88,000원, 그 다음에 순수 지급에 들어가 있는 금액, 뭐 759만 2천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잡냐? 양도가액은 5억 2천에서요. 그 부가세, 요 5억 2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제외해야겠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5억 2천에서 요 부가세 1898만원 빼면 501, 020, 000. 근데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5억입니다. 5억. 왜? 2천 환급받은 거는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내 돈 5억이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빼면 양도차익이 102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프리미엄 없는 걸로 하고 똑같이 분양가로 똑같이 계산해 그 매매 계약했는데요. 근데 요 부가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이라도 양도 차익이 이제 유에 따라서 그 양도 차손이 나올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닐 거지만 큰 금액이 되려면 뭐 이 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되는데 뭐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건 뭐 적은 금액이겠죠. 그래서 102만원 요 차이는 요 부가세 요 차이다. 요 차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건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1은 이거고요. 5억 2천에 세금계산서 거래하는 경우고요. 케이스 2번은 이거죠. 이제 그 매도자가 그 환급받은 부가세 금액만큼을 야 빼고 계약하자. 너 5억 2천인데 아예 돌려줄 거 없이 그냥 5억 2천에서 그 2천 뺀 5억으로 그냥 매매 계약하자. 5억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5억을 아까 그 률대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5억 곱하기 3.65% 하면 18250,000에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을 분석하면 5억은 픽스가 된 거고 3억 1200은 대출을 승계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순수 지급액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3.65%로 부가세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분석해 보면 그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돼요? 5억에서 요 부가세를 뺀 금액만큼이 양도가액이 되고요. 이건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똑같죠. 5억이요. 그러면은 양도차익은 마이너스 1825만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2천만큼을 뺀 거 자체가 매도자한테 손해라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게 2천이 나오면 딱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가세 률이 틀려지는 거죠. 요 당초 분양받을 때랑 그런 걸로 인해서 1825만원 손해라는 겁니다. 손해. 손해예요. 매수자는 지급한 부가세 요건 당연히 조기환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케이스 2번이랑 동일한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야 매매계약은 5억 2천으로 하고 나중에 2천 돌려줘.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5억 2천으로 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요 픽스 되고 여기 3억 1200 승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억 2천 빼기 요 부가세 3.65%에 해당되는 부가세 뺀 게 양도가액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5억을 빼면 양도차액이 1020,000 102만원이 이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원 반환해 줄 거잖아요. 빼면 실질적으로는 1898만원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손실 차이가 약간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그 부가세 2천만원에 대해서 뭐죠? 그 3.65%만큼 고 오차입니다. 고 오차. 여하튼 간에 돌려주면 매도자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매도자는 손실. 그러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세금계산서 거래할 때는요.
그거를 이제 복잡하게 지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또 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은행 돈으로 1200 환급 받았지 않냐? 그러면 매매 금액 5억 2천에서 그냥 1200만 빼자. 그냥 5억 800으로 하자. 마찬가지로 5억 800에 대한 3.65%로 해서 쭉 이렇게 배분하고요. 역시 5억 800이 픽스가 됐고 3억 1200이 대출 승계액이 픽스가 됐으니까 순수 지급액은 1억 9600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매도자 양도가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5억 800에서 요 부가세는 빼야 되겠죠? 예, 매도자가 납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4억 8900 이렇게 되고 취득가액 5억을 빼면 마이너스 1000만원 마찬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돈으로 환급 받은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돌려주는 것도 매도자가 손해라는 거죠. 마이너스 1000만원 손해라는 거죠. 1054만 2천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도 이제 방식은 동일한 거죠. 야, 그냥 5억 2천으로 하고 너 1200 환불 받은 거 그냥 1200 부가세 그거 그냥 돌려줘. 역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5억 2천에서 이 부가세 뺀 금액 5억 100이고 5억 빼면은 매도자가 이득인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1200을 반환하기 때문에 실제는 1098만원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환불 케이스 1번부터 5번까지는 세금 계산서 거래인데 2, 3번은 2천만원을 뭐 제외한 금액이든 2천을 돌려주든 아니면 4번, 5번은 1200을 제외한 거든 1200을 돌려주든 어찌됐건 간에 매도자가 손해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1번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5.2억으로 그대로 매매 계약하는 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요, 포괄량수도입니다. 포괄량수도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일단은 상가 실거래 신고하면서 분양가대로 신고해야 되니까 5억 2천으로 매매 계약하고 2천 돌려주겠다. 그러면 5억 2천으로 일단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포괄량수도 하니까 부가세는 없죠? 부가세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 아까 안분 계산 어떻게 했어요? 부가세 없을 때는 요렇게 62.5 이제 37.5 요렇게 안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매 대금 분석은 5억 2천은 픽스 된 거고 이제 요 돈을 주면 되는데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5억 2천에서 빼는 부가세 없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5억이죠. 자기가 순수 들어간 돈? 그러면 양도차익은 2천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나는 5억에 이거 분양받으면 순수 내 돈 5억 들어가는데 5억 2천을 만약에 받았으면 2천이 당연히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러나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이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 차익은 0원이 되겠죠. 0원. 당연히 매수자 환급받을 부가세 없고요. 근데 이거를 5억에 거래하면 사실은 깔끔합니다. 5억에 5억으로 하면은 매매 계약을 왜 내가 매도자도 5억 들어갔고 그래서 나 그냥 5억만 줘 부가세 없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왜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5억 해서 양도차익 0원. 근데 이제 자꾸 5억 2천으로 하는 이유가 실거래 신고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8번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주겠다. 이제 매매 금액은 5억 2천으로 하고 5억 2천으로 픽스 해놓고 내가 1200만원 돌려주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5억 2천에서 부가세는 없으니까 양도가액 5억 2천 취득가액은 5억. 근데 그러면 내가 양도차익 2천인 것 같은데 1200은 돌려주겠다. 그러면 매도자는 800은 이익인 거죠? 800은. 원래 이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익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상 매도자가 환급받은 800만큼 매수자한테 받은 꼴이죠. 그죠?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1200만원만 돌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800을 본인이 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이 사실상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 1200 어차피 이거 차감해서 그냥 매매 계약하자. 그러면 5억 800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억 800이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5억이 돼서 800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잘못된 거래겠죠. 5억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5억 2천으로 하고 2천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뭐 이 사례는 뭐 그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시 정리하면 매도자가 자기 돈이든 은행 돈이든 불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자한테 세금계산서 거래할 때는 돌려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괄양수도일 때도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상가 실거래 신고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양도차익이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돌려줘라.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 말이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